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미국의 소리 독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내부 지침 문건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습근평을 더 이상 중국 국가주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공식 석상에서 습근평을 President, 즉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General Secretary 총석이라고 지칭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명확히 구분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Chinese라는 표현을 피하며 대신 China 또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중공은 중국을 대표하지 않으며 중공과 중국 인민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과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퍼뜨려 온 왜곡된 선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공은 항상 자신을 중국과 중국 인민을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독재 통치를 국가 이익으로 포장하며 국제사회가 중공을 비판할 때 마치 그것이 중국 전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조작해 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족주의의 감정을 부추겨 중국인들이 외국이 중국을 괴롭힌다는 착각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 거짓말을 폭로하고 중국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중공이라는 독재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습근평의 총석이라는 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총석이라는 직위는 원래 소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 스탈린은 잔혹한 권력 투쟁을 거쳐 원래 그다지 주목받지 않던 총석이라는 직책을 공산 정권의 최고 권력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공도 이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모택동과 등소평 시대까지만 해도 총석이는 유일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지만 습근평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이 직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절대적인 최고 통치자로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를 국가주석이라 부르지 않고 총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습근평은 단지 중공의 지도자일 뿐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외교적인 자리에서 Chinese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 변경이 아니라 매우 정밀한 언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Chinese라는 단어는 중공 정부, 중국 국민, 그리고 중국 문화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 언어적 모호성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흐리게 만들고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마치 중국 국민 전체를 향한 공격인 것처럼 조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외부 세계가 마치 중국 전체를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용어 변경 조치는 바로 이러한 언어적 함정을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중공은 언어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진실 왜곡에 매우 뛰어난 정권입니다. 예를 들어 타흑이라는 단어는 원래 폭력 조직을 단속한다는 의미였으나 이후에는 반체제 인사나 당내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용어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개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소평 시절에는 시장 경제 도입과 관련이 있었지만 습근평 시대에 들어와서는 독재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도구의 의미로 변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은 중공에 의해 전향과 배려하고 돌보다라는 미화된 표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또한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은 통일과 만만 귀가, 즉 대만이 중국 본토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보 조작과 여론 호도 방식은 단순히 중국 국민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까지 오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명칭을 바로잡는 정명 조치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공의 위선을 폭로하는 방역의 일환입니다. 즉, 중공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 변화는 중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계는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민주국가들은 중국 국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이라는 독재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 중공의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깨닫고 결별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퇴 운동입니다. 삼퇴 운동이란 공산당 탈당, 공청단 탈퇴, 소선대 탈퇴를 뜻하는데 현재까지 약 4억 4,400만 명의 중국인들이 공산당과 관련된 조직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흐름은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해체될 당시 많은 소련 국민들은 공산당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이 종식된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등 과거 소련의 가맹국들은 비록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최소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인들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공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억압당하며 이 독재 정권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자유와 존엄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중국인들이 직접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으며 미국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인들은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중공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공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하고 이 사악한 정권과 확실히 선을 긋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해서도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중국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다시 중국 본토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 메이링은 현재 중공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습근평과 그의 정부가 양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현재의 침체된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가해지는 각종 압력 속에서 중공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가 중공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부실 사태, 지방 부채 위기, 소비 위축, 기업 도산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국제무역 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이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컨설팅 회사 용주경신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산 제품의 평균 대미 수출 관세율이 2023년 14.5%에서 24.5%로 상승했으며 여기에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평균 관세율은 34.5%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 기업들은 거의 이윤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여 중공 정부가 특정 정책에서 양보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관세를 60%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내의 고용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탄력적 취업 인구가 2억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중공이 실업률을 조작하기 위해 만든 표현일 뿐입니다. 탄력적 취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임시직 노동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실업 상태에 빠지며 배달원, 디디기사,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의 구직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구직자는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사회에 갓 진입한 젊은 층입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신임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축소되고 있으며 국영기업과 공무원 시스템도 젊은이들의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국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은 결국 사회 불안의 가장 큰 불씨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사회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외교 측면에서도 중공의 처지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과거 중공은 중러 동맹에 의존해 서방과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관계는 트럼프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푸틴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는 러우 전쟁 문제에서 친러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명백히 러시아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북경은 러시아를 장기적인 동맹국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만약 트럼프가 푸틴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다면 중공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사실 중공은 원래부터 진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공에 의존하는 몇몇 제3세계 국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동맹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러시아마저 미국으로 기울게 된다면 중공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도 중국 내 전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A형 독감, 노로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감염 또는 사망 사례를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 당국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민간 언론이 이러한 사태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정부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중국 국민들은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중공의 방역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재 또다시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마지막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국정 운영은 결국 더 많은 중국인들이 중공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 것이며 정권의 지배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공 고위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습근평 본인의 권력 위기일 것입니다. 2024년 7월 열린 3중 전회 이후 습근평이 군권을 상실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부 고위 인사인 묘화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과 군 내부의 홍보 기조 변화는 습근평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공 군부의 공식 언론에서도 습근평 핵심을 찬양하는 보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당내 일부 세력이 습근평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하거나 심지어 그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공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력 안정성은 정권 전체의 존속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 습근평이 당내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다면 내부 권력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공 내부의 심각한 분열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습근평이 실각할 경우 중국 정국은 대규모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더 큰 규모의 권력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외교, 사회, 전염병, 그리고 당내 투쟁까지 중공이 직면한 도전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양회가 개최되었지만 이번 회의는 그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록 양회에서 경제 안정, 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한다 해도 현재 중국이 맞닥뜨린 경제 하락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구조는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고 국제사회는 중공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양회를 열어본들 중공 정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공 정권은 경제 붕괴, 사회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투쟁이라는 3중 압박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